이명박과 박근혜의 패거리들,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이야기 좀 할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의 품성이 정말 나빠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유승민하고 연대는 없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대선 때. 안철수의 말이에요, 말. 근데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대를 하려고 접촉이 있었다? 이게 알려진 사실이 있거든요. 안철수의 시건이고 사실은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말투는 순진하잖아요. 내가 MB 아파트입니까 하는 그 말투만 순진한데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온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이지요. 정치적으로 자멸할 겁니다.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일정 정도 지지율을 잠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미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죽여놔야 되는 의미에서 별것도 없어 뭐 얘네들이 나와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답하기를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말로 끝났다는 거야. 말의 워딩이.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라고 계속 선을 긋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그런 말 표현 없이 내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홍준표의 굉장히 조롱적인 공격을 극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까 말한 바른정당과의 대선 때 연대 없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연대를 시도했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이석연도 우리가 방송 나가는 그날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더만요. 예. 방송이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예. 거. 방송 들었나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의 미묘한 변화로 감지되는 게 진짜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안철수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인재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봅니다. 셀프 추천. 근데 어차피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게 올라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김성태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고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실무적인 선에서는 연대하지 않으면 공멸이 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략공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공천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줘요. 현역 국회의원일 때 동대문에 내가 지역위원장일 때부터 시작해서 공천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와서 돈을 들고 찾아왔는데 바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나는 사실 이 말 못 믿겠거든요. 그 국회 특수활동비 원내 대책비도 갖다가 부인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뭐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20억 주겠다는 사람 집에 앞에 새벽부터 찾아왔더니 바로 그날 이 사람 공천 심사에 탈락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좀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밀렸겠죠 순서에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탈락시킨 거죠. 이미 공천 내정자가 있는데 그러면 30억 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갔잖아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걸 지가 인정하는 워딩이 있어요. 지금 MB 수사하는 것을 보라.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평생 집사 노릇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근혜 수사를 보십시오. 수족처럼 부리던 애들이 등을 돌립니다. 지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면 이명박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내가 범죄를 하는데 주위 사람을 못 믿겠으니까 나 자신만 믿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일종의 삶의 진실 같은 거죠. 나 자신을 믿어라.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가장 열받아 있는 사람은 김윤옥이 아닐까. 사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다 김윤옥이 받은 것만 인정을 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부산의 LCT 비리처럼 네. 서울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하나 있었던만요. 바이시티. 그 코스트코 앞에 있는 화물터미널 있어요, 양재동에. 그 부지에 굉장히 큰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그거 관련이죠. 그 비리 구조가 LCT랑 거의 비슷하다는. 네, 비슷하죠. 예. 63빌딩도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63시티. 예.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예.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근데 거기 인허가 관련해갖고 사실상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차관. 박영준 정도가 처벌받았는데 그 후로 최근에 그 관련돼서
박영준과 함께 처벌받았던 모 인사는 이명박한테 보고된 사안이다. 이명박 관련이 있다. 이명박과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들어간 돈의 절반만 남았다. 근데 그 날라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뭐 대략의 얼개는 그 정도입니다. 이팔성하고도 네. 연관이 있는데요. 그 이팔성이 우리은행 그 회장으로 있었을 때 5천억을 불법 대출 받아서 그중 3천억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죠. 오 마이 갓.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괴물 하나 있죠. 먹개비. 아 그런 거 말고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데 그런 괴물이 하나 있었는데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먹어버리는 괴물. 불가사리라고 하죠. 불가사리 말고 또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 말고 외국어로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기억에 아시는 분은 댓글. 근데 진짜 그런 구조인 것 같죠. 누구 말대로는 이명박은 돈 벌려고 당선됐다는 말이 진짜로 맞는 말 같죠. 네.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요? 그리고 다 부정해. 진짜 이명박 돈은 어디가 있을까? 영포 빌딩 지하를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창고 말고 그 창고 지하에? 글쎄 한국은 위험해서 한국 안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 명동을 그냥 통째로 매입을 한 건가요? 이명박이 직접 받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대행해주는 관리인들이 있단 말이죠. 관리인 중에 2명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거나 했고,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혼자는 못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한계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모아진 돈들을 어떻게 했을까? 일설에 의하면 이명박이 돈만 모은 건 아니라고 해요. 김유찬 전 비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에 기자들한테 4천만 원씩 썼대요. 술 거나하게 사주고. 예. 그러니까 나쁜 보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썼던 거지. 가오 잡는 거 하나만큼 기가 막혔다고 하니까요. 그럼 자기 식구들한테만 그렇게 짜게 굴고 그렇지.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말 제대로 썼네요. 그게 한 달에 4천만 원이 네.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명박 측한테 그렇게 술을 얻어 쳐드신 기레기 분들 미투하세요. 당신들 그 언론계에 있을 자격 없어. 기자니까 미투보다는 유투가 훨씬 낫겠네요. 누구를 지목해서 같이 먹었던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기자 하나씩. 모든 언론사에 다 지목하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거의 고위급이죠. 10년 전이니까 각 언론사의 고위급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중에 이명박으로부터 술 얻어 쳐드신 분들 자수하세요. 그리고 빨리 그만두세요. 그게 민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일단 다 토해내시고요. 그렇죠. 자, 다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걸 보면 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치야. 네. 그러니까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분 때문이라도 또는 서울시장 같은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 시스템 속에서라도 공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막판에 가서 연대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받아주는 상황이 안철수처럼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말하는 워딩이 조금씩 바뀌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일거에 뒤집으면서 또 다른 명분으로 우리는 그래서 연대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개헌 이야기 같은 거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나면 그 덕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한다 이런 관점으로 선거를 임할 거라는 거죠. 대단한 프레임이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만 1년이 지났어요. 박근혜 파면된 지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피해자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속일 거예요. 본인들은 가해자였거든요. 가해자고 지금도 가해자예요. 국민들을 가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사항이에요.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겁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중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지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나와가지고 방방 뜨는 것을 보면 기본 인간이 아니다. 얘네들은 정말 쥐새끼의 쥐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인간이라고 쳐줄 수가 없어요. 홍준표 이하, 유승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인간 이하의 수준들입니다. 전부. 아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저의 예언은 그냥 대충 받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예언했던 것 중에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수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어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에서 불공이나 드리시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아버지와 박근혜의 부녀 평행 이론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망할 거다라고까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백제의 서동요처럼 트윗 같은 데서 계속 말을 해가지고 결국 그게 현실화됐죠. 516이라는 숫자로 당선된 자 정보기관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돌렸었는데 사실화됐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박근혜가 파면됐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 이름 바꾸려고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싶거든 당을 해체하고 아예 해체한 상태에서 그 무소속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결사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갔어야 정치가 정화되거든요. 근데 바른당으로 뛰쳐나갔던 자들이 대세를 따라서 다시 큰 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정치가 이렇게 오염됐거든요. 이렇게 다시 정치권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으로 계속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크게 맞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놈인 것들이 훨씬 나쁜 놈하고 진짜 나쁜 놈하고 둘이 단일화 같은 걸 매개로 해가지고 또 살아나 보려고는 발버둥을 치는 건데 정말 힘들게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적할 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 보유국인 분들 있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보유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 80%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50%가 넘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밖으로 내놔봐야 여론조사하면 한 자릿수도 안 나와. 안철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 집권 초기에도 말쯤 가면 지지율 떨어질 거야. 그때까지 뭐 컨벤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벌써 3월 달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5%가량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50%예요. 안희정 사태가 났어도 안 떨어져요. 그렇지만 선거에 막상 가보면 뚜껑을 열면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이상하게 지지율은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마인드가 2년 후에 있는 총선까지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6.13 선거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정신승리할지 모르겠어요. 보면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6, 7월에 북한이 그때부터는 또 북중 정상회담, 북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해 1년은 6개 나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언제까지 정신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종북되고 푸틴도 종북되고 네. 아베도 종북되고 김정은도 종북되고. 전 지구의 종북화 뭐 이런 건가요? 얘들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정치권이라는 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아 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는 선거야라고 또 정신승리하고 또 계속 가는 건데 빨리 생각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쌍해서 그래 내가 진짜 짠해서 그래. 세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쳐드시면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딱 이따위 식인 거고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다는 부분 100%겠네요. 느낌적 느낌은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결국에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나눠 먹는 과정에서 또 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대 한번 하면 우리가 이러니 합치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씨는 최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일이 없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서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아니 들어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안철수는 보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6.13 이후에 또 재미있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컨셉으로는 그 홍준표가 봤듯이 그냥 애에 그러니까 안철수가 거기 대장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이석연도 우리가 방송 나가는 그날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더만요. 예. 방송이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거. 방송 들었나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의 미묘한 변화로 감지되는 게 진짜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안철수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인재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셀프 추천. 근데 어차피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게 올라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김성태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고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실무적인 선에서는 연대하지 않으면 공멸이라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지방선거 이명박과 박근혜의 패거리들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이야기 좀 할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의 품성이 정말 나빠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유승민하고 연대는 없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대선 때. 안철수의 말이에요. 말. 근데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대를 하려고 접촉이 있었다? 이게 알려진 사실이 있거든요. 안철수의 시건이고 사실은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말투는 순진하잖아요. 내가 MB 아파트입니까 하는 그 말투만 순진한데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온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이지요. 정치적으로 자멸할 겁니다.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일정 정도 지지율을 잠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미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죽여놔야 되는 의미에서 별것도 없어 뭐 얘네들이 나와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답하기를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말로 끝났다는 거야. 말의 워딩이.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라고 계속 선을 긋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그런 말 표현 없이 내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홍준표의 굉장히 조롱적인 공격을 극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까 말한 바른정당과의 대선 때 연대였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연대를 시도했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에서 사실상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략공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공천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줘요. 현역 국회의원일 때 동대문에 내가 지역위원장일 때부터 시작해서 공천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와서 돈을 들고 찾아왔는데 바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나는 사실 이 말 못 믿겠거든요. 그 국회 특수활동비 원내 대책비도 갖다가 부인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뭐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20억 주겠다는 사람 집 앞에 새벽부터 찾아왔더니 바로 그날 이 사람 공천 심사에 탈락시켜버렸다고? 좀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밀렸겠죠 순서에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탈락시킨 거죠. 이미 공천 내정자가 있는데 그러면 30억 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갔잖아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걸 지가 인정하는 워딩이 있어요. 지금 MB 수사하는 것을 보라.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평생 집사 노릇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근혜 수사를 보십시오. 수족처럼 부리던 애들이 등을 돌립니다. 지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면 이명박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내가 범죄를 하는데 주위 사람을 못 믿겠으니까 나 자신만 믿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일종의 삶의 진실 같은 거죠. 나 자신을 믿어라.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가장 열받아 있는 사람은 김윤옥이 아닐까. 사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다 김윤옥이 받은 것만 인정을 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부산의 LCT 비리처럼 네. 서울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하나 있었던만요. 파이시티. 그 코스트코 앞에 있는 화물터미널 있어요, 양재동에. 그 부지에 굉장히 큰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그거 관련이죠. 그 비리 구조가